지금 북한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시시각각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96년부터 98년도보다 더 심각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죽은 사람들 시체가 임진강으로 떠내려오는 것도 북한이 막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차 고난의 행군 시기 때에는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들, 아사자들이 많이 속출했지만 또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임진강으로 또 내려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쪽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일하다 아니면 탈출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일본 해역으로 수많은 배들이 또 내려가서 일본이 골머리를 앓은 적은 있지만 임진강으로 시체까지 또 내려온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북한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달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의 고위 관료들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할까요? 타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급기야 김정은은 중국에 SOS를 신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경까지 막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배들도 막았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북한은 4월 초부터 4월 20일까지 잠깐 열었던, 물론 관광객이나 또 사람들의 왕래는 다 차단했지만 그나마 기차를 통해서 몇 방통씩 들여오던 물자도 신의주를 통해서 대규모로 북한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이렇게 되자 다시 북한은 그나마 중국에서 좀 열어줬던 철길 운송마저 모두 단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경제난이 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김정은은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급기야 지령문을 내려보내요. 중국과 물밑 접촉을 해서 빨리 신의주 국경만이라도 문을 열고 철도 수송만이라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중국은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문을 열자고 할 때는 북한에서 철저하게 문을 닫고 중국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 생활고와 경제고의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북중 국경만이라도 열고 철도 수송을 통해서 긴급한 식량이나 의약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년도 8일부터 9일 사이에 이 철도가 열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확고한 대답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비상방역대책위에서 통보 상황을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달랑 한 줄이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고 계속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에 전국적인 전염 전파 및 치료 상황 통보, 국가비상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8월 6일부터 8월 7일 전국적으로 악성 전염병에 의한 유혈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없죠. 제로 코로나 시대 약 3일 전부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사람도 완전히 다 치료하고 이제는 유혈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고 깨끗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왜 이 급기야 약 2달 반 만에 이렇게 제로 코로나 시대를 발표했을까요?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하면 아직도 북한 내부는 도와 도, 군과 군, 니와 리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감기에 걸렸건 코로나19 확진이 됐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봉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나 유혈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중국과의 이 국경 문제를 논의하고 국경을 풀어달라는데 기본 방점을 둔 것이라고 북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주와 단동 사이의 철길을 개통해서 북한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지 못하면 북한은 군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괴멸될 수 있다.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계속 봉쇄하게 된다면 괴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바빠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제로 코로나 시대를 발표하고 국가 비상방역 상황 통보에도 비상방역위원회에서 이런 한 명의 유혈자도 없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없다고 발표하지만 중국은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에서는 지금 얼마 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자그마한 10톤, 20톤 발동선이나 목선들로 새벽에 이 밀수하던 농산물이나 아니면 약초들을 싣고 중국에 습관의 수산물을 싣고 중국에 들어와서 필요한 생필품 또 이런 밀수에 가던 이 고위 관료들이 하는 거지 이건 일반 백성들은 하지 못합니다. 국가보위부나 검찰, 사회안전부, 지방당 정부와 군 간부들이 해먹던 이 조그마한 목선이나 조그마한 배를 통해서 단동과 신의주를 오가던 이런 밀수 배들도 처음에는 눈 감아줬지만 얼마 전부터는 모두 쪽배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게 걸리게 되면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타고 있던 북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감옥에 보내는
엄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중국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쪽배 한 척도 들어오지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당 정부 군 간부들도 이제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조차도 식량난,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자 김정은이 밥아맞았고 이제는 더 이상 중국 봉쇄를 하게 된다면 체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곤경에 처하지 모른다는 이 절박감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금 중국에 SOS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철도를 개통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이 8일인데도 아직 개통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고 제로 코로나가 아니면 일체 개방을 하지 않고 중국도 지금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열어줄 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북한의 소식입니다.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약 한 1만 8천 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묶여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철도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나와 있던 많은 외교관들, 공관원들, 무역일꾼들, 장사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봉쇄된 지역에서 탈출하다 체포되어 집결소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의 마지막 몸부림.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압록강, 두만강 철교를 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않고 고집을 부리던 북한. 이제 급기야 이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제 열지 못하면 김정은 체제도 일반 국민들, 소민들뿐만 아니라 지방당 관료들과 평양시에 있는 고위계층들로부터도 배촉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위사령부나 인민무력부 고위관료들, 국가보위성 고위관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만 이런 고위관료들이 일으키려 했던 쿠데타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사활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선 북한, 김정은의 그리고 북한의 고위관료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